여러분들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파워레인저처럼 변신하고 합체하는 장난감 로봇? 아니면 바비 인형 같은 예쁜 인형? 저도 어린 시절을 많은 장난감과 함께 보냈지만 특히 이 장난감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탄탄한 팬층을 가진 장난감인데요. 덴마크에서 탄생해 무려 90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고 지금까지도 전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장난감,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 레고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레고를 가지고 논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쫄라서 샀던 레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 레고가 너무 갖고 싶어서 마트만 갔다 하면 다른 데는 눈길도 안 주고 바로 장난감 코너로 달려가 온종일 레고만 구경했을 정도로 레고에 푹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성인이 된 지금 레고를 다시 하고 있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관심이 커진 영향도 있고, 방송에서 화사씨가 레고를 조립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레고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커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화사씨가 방송에서 조립했던 이 꽃다발 레고는 방송의 힘 덕분에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사태까지 갔었는데요. 지금이야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웃돈까지 얹어서 거래했어요. 레고는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하는 게 맞는가 싶겠지만 레테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처럼 레고가 리셀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역사가 있는데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이 레고도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테마의 제품들과 라이센스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 한 해에만 수십 개의 제품들이 출시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인기가 없는 제품들은 정확한 날짜도 알려주지 않고 단종 예정이라는 표시만 남기고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단종시켜버리죠. 거기다 레고의 정책상 한번 단종된 제품은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재발매를 안 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만날 일은 꿈도 꿀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래된 올드 레고나 당시 인기 있던 제품들이 단종되면 그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레고의 간판 시리즈 중 하나인 모듈러 시리즈의 첫 모델 카페코너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모델이 나온 지가 좀 되기도 했고 시리즈 중 첫 번째라는 기념비적인 모델이다 보니 가격이 계속 올라 저희 마지막 기억이었던 300만원을 넘어 지금은 거의 400만원까지 갈 기세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2007년 기준으로 출시 가격이 16만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어지간한 투자 상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격 상승률이 장난 아니죠. 이 밖에도 유명한 단종 제품들로 캐슬과 해적 시리즈, 그리고 몇몇 올드 레고들이 있는데요. 특히 한정판 올드 레고의 경우에는 불우능의 값이라고 할 정도로 비싼데 1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제품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 단종만 됐다 하며 인기 있던 건 가격이 오르는 일이 대부분이라 레테크라는 말이 생겨났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몇몇 제품들은 제외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한창 레테크가 핫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판으로 유입되고 레테크의 상징과도 같은 모델인 타지마할이라는 제품이 주목받아요. 이 타지마할이 처음엔 30만원으로 출시했지만 단종되면서 한창 비쌀 때는 가격이 300만원대 이상으로 뛰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때 레테크 때문에 중국산 짝퉁 레고가 판을 치던 때라 레고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는지 기존 타지마할에 부품 한 개만 추가한 리뉴얼 제품을 재발매하면서 레테크라던 사람들의 뒤통수를 시게 한 대 때렸던 적이 있듯이 마냥 오를 거란 생각만으로 무작정 사들이면 쪽박 찰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고, 이처럼 레고가 지금까지 사랑받아온 이유 중 하나가 오랜 역사를 가진 만큼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시티와 프렌즈를 비롯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테크닉과 크리에이터 익스퍼트 시리즈, 여기에 추가로 해리포터나 스타워즈 같은 다양한 라이센스 제품들이 발매되면서 우리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죠. 저는 특히나 레고의 아이디어라는 시리즈가 참신하다고 보는데, 이 아이디어 제품들은 레고 팬들이 아이디어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창작한 제품을 올려서 1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제품들을 레고에서 선별해 제품으로 출시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정작 정식 출시가 되면 원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레고 본사만의 스타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너프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창작자가 자신들의 창작품을 뽐낼 수 있고 눈이 호강할 만한 멋진 작품들도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거라 생각해서 아주 좋은 시리즈로 보고 있어요. 거기다 이번에는 BTS를 소재로 한 제품도 나온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네요. 그리고 레고가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이다 보니 ton지키기로 유명한 레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전투기나 전차, 총기류는 아예 안 만들거나 표현을 아주 최소화하고 있고, 교회나 성당 같은 종교적 건축물도 만들지 않죠. 추가로 이 레고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무독성 플라스틱으로만 만들어서 인체에 무해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은 따로 있는데, 바로 모서리가 상당히 뾰족하고 날카로워서 맨발로 밟게 되면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점이죠. 밟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소리와 함께 심하면 멍까지 생겨요. 이걸 레고에서도 인지했는지 만우절에 어차피 아플 것 제대로 밟자라는 멘트와 함께 발바닥 지압팩을 공개했었고, 2021년에 아디다스와 협업으로 출시한 슈퍼스타에는 깨알 포인트로 빨간 브릭 하나를 신발에 넣는 걸로 패러디하기도 했죠. 또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장난감보다는 완성도 높은 조형물에 가까울 정도로 정교한 제품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은 제품인 밀레니엄 팔콘은 무려 7000개가 넘는 부품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거기다 크기는 80cm가 넘어서 집안에 놔두기 버거울 정도로 스케일도 엄청나요. 가격도 100만원이 넘다 보니 레고를 잘
모르는 분들이 보면 이게 레고가 맞는 건지 두 눈을 의심할 정도죠. 하지만 이런 스케일의 제품도 만족을 못했는지 창의력 넘치는 레고인들은 상상 이상의 것들을 탄생시키는데요. 전동 키트를 이용해서 실제 공장처럼 작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건 기본이고, 부가티 시론과 똑같은 크기에 심지어 굴러가기까지 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등 이게 가능할까 싶은 거는 거의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레고도 처음부터 우리가 알던 이런 플라스틱 브릭의 제품을 만들진 않았는데요. 뭔가 매치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 나무로 만든 오리 장난감이 레고의 첫 작품이었어요. 어쩌다 레고가 나무 장난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플라스틱 브릭을 만들게 된 건지 알기 위해 레고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레고는 1932년에 덴마크의 작은 마을 빌룬트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던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라는 남자의 작업장에서 탄생하게 돼요. 목공소를 운영하던 올레는 대공황 때문에 목공소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요. 엎친 데도 엎친 격으로 사랑하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내 아들을 책임지게 돼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올레는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목공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나무 자투리로 장난감을 만들어서 팔기로 하는데, 이때 레고의 첫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오리 장난감이 탄생하게 되고, 올레가 만든 나무 장난감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요. 그리고 이 나무오리가 레고의 기념비적인 제품이다 보니 플라스틱 브릭으로 재탄생시켜서 한정 판매도 했었죠. 당시 올레가 만든 장난감이 인기 있었던 이유가 뛰어난 품질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이건 레고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슬로건이 최고만을 추구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무 장난감 사업이 잘 풀리자 올레는 사업을 장난감에만 집중하기로 하고 회사의 이름을 빌룬트 목공소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레고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죠. 당시 수많은 후보 중에서 덴마크어로 잘 놀다라는 뜻을 가진 라이커트를 줄인 레고를 선택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고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친숙하게 부르는 블록 장난감의 대명사가 되죠. 그 후로 시간은 흘러 장난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와중에 올레는 레고의 역사를 한순간에 바꿔버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바로 산업박람회에서 발견한 이 플라스틱 사출기 때문이에요. 당시 올레는 이 플라스틱 사출기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 이 기계에 무한한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회사의 운영을 돕던 삼남 고트프리드에게 전화해서 플라스틱 사출기를 사달라고 엄청 졸랐다고 하는데, 비싼 가격을 두고 한참 동안 줄다리기를 했지만 결국 이 기계를 들이는 데 성공해요. 올레가 구입한 이 기계 덕분에 레고 브릭의 시초격인 자동결속 브릭이라는 이름의 제품이 탄생하고, 이를 통해 현대의 레고 시리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된 레고 시스템이 출시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레고는 플라스틱 장난감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 세렉터가 대박이 나면서 이 선택에 확신을 가진 레고는 수익의 대부분을 자동결속 브릭의 품질을 올리는 데 투자하고, 고질적인 문제였던 약한 결합력도 브릭 뒤쪽에 원형 파이프를 만들어 브릭끼리 결합이 잘 되도록 개선하면서 지금의 조립형 레고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고의 더 큰 성공을 보지 못하고 올레는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떠나간 올레의 뒤는 고트프레드가 있게 되죠. 고트프레드가 회사를 물려받은 뒤로는 과감하게 나무 장난감 사업은 정리하고 성장세가 좋았던 레고 시스템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레고에만 집중하다 보니 수많은 신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레고의 인기도 점점 커져 외국 바이어들이 레고를 구매하려고 줄을 섰다고 해요. 그래서 고트프레드는 수출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예 레고 본사가 위치한 빌룬트에 공항까지 세워버리는 미친 실행력을 보여주고, 방문객들이 레고의 제품들과 제작 과정을 잘 볼 수 있도록 본사 근처에 놀이동산 형태의 공간을 새로 만드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레고랜드예요. 레고의 역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잠시 레고랜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레고랜드는 내부는 물론이고 옆에 붙어있는 숙소까지 레고로 꾸며놓은 테마파크인데요.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함께 3대 테마파크로 불리고 있죠. 레고랜드는 영상 업로드일 기준으로 총 11개가 운영 중인데, 이 중 1개는 이탈리아에 있는 워터파크예요. 처음 고트프레드가 레고랜드를 구성할 때까지만 해도 연평균 방문자 수를 20만에서 30만 정도로 예상하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모든 일은 계획대로 안 흘러가듯이 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리는데요. 오픈 첫 해에 30만도 아니고 무려 6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레고랜드를 방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레고랜드는 오픈과 동시에 초대박을 터뜨리죠. 이렇게 레고랜드가 인기를 얻으면서 레고의 고향인 덴마크를 넘어 해외 각지에도 레고랜드를 오픈하는데요. 유럽과 북미, 아시아에도 레고랜드가 들어오게 돼요.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춰서 강원도 춘천에 오픈했는데, 아시아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레고랜드고 세계에서는 두 번째 규모예요. 참고로 옆나라 일본의 레고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레고랜드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벨기에와 중국에서도 레고랜드가 오픈을 준비하고 있어서 테마파크 중에서는 지점이 가장 많죠. 이렇게 덴마크의 빌룬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공소로 시작해서 장난감부터 놀이동산, 영화,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성공시킨 레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장난감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회사 하나가 공항하고 테마파크까지 만들면서 동네 하나를 완전히 바꿔버렸으니 말 다 한 거죠. 거기다 매년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1년은 무려 10조 1,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타이틀을 기록했어요. 장난감 만드는 회사가 이 정도라니 무서운 스케일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매출이 더 높은 건데요. 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네이버는 6조 8천억, 카카오는 6조 1,000억
천억의 매출을 기록했어요. 이렇다 보니 대표적인 키덜트라고 할 수 있는 건담 프라모델이나 피규어는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영역에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회사이지만 신기하게도 비상장 기업에다가 3대가 회사를 이어온 가족 회사였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위치한 지사들도 친척들이 관리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 경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요. 바로 2004년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레고를 되살리기 위해 맥킨지 출신의 전문 경영인 요르겐비그 크누스트로프라는 사람을 영입하면서부터인데요. CEO가 교체된 이후로는 레고의 매출이 매년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지금과 같은 기록을 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은 바비 인형과 파틸, 카드게임 우노 등으로 유명한 업계 최대 라이벌 마텔의 매출을 한참 앞서면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타임지로부터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장난감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포브스에서 선정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에 뽑혔을 만큼 엄청난 위치에 올랐었죠. 이렇게 나무 장난감에서부터 시작해 지금의 플라스틱 브릭으로 재탄생한 레고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아이디어를 제품에 녹여내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제품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창업자이신 올해 최고만을 추구한다는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 곁에 계속 남아있었으면 하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